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특보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현재 산불 상황에 대한 산림청의 현장 브리핑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 산불 전문가와 잠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서구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환경보전연구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울진 산불이 벌써 사흘째인데 오늘이 아주 중요한 날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현재까지의 그 진화 상황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민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울진 삼척 지역의 지금 진화율은 정확하게 통계는 아직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3일 동안 계속 불이 났기 때문에 지금 피해 면적은 영향 면적은 한 1만 2천여 헥타르에 달하는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고요. 네. 이거는 축구장 16,000개가 지금 피해를 받고 있는 그런 아주 대규모 면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당초에 그 외곽으로 확산되는 지역에 불길을 잡는 것이 이제 목표였는데 그 외곽으로 확산되는 그 불길만 해도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고 또 지금 예상과 달리 그 현장에서는 그 풍향이 아주 굉장히 자주 바뀌고 그다음에 소나무가 불이 나면서 발생하는 연기 때문에 그 헬기가 진화 작업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전체 불길보다는 주요 지역의 불길을 오늘 안으로 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주요 지역의 불길이 잡히더라도 그 잔불이나 아니면 뒤에 있는 나머지 불길을 잡는 데는 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 며칠 정도 더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큰 불은 오늘 안에 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네, 주요 지역의 불길을 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진화 전략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을까요? 네, 지금 일단은 지금 말씀드린 확산되는 지역, 그 지역에 그 소광리나 아니면 울진 이쪽에 이제 울진의 그 민가 지역의 불길을 먼저 좀 잡고요. 그 다음에 이제 측면이나 좀 불길이 좀 화세가 약한 지역은 추후에 좀 잡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최병환 산림청장의 현장 브리핑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반적인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고 산불 진화 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오전에 전체 산림 영향 구역 면적이 12,695헥타르로 굉장히 이거는 광범위한 면적입니다. 그래서 전체 주로 우리가 진압하는 산불은 이 둘레의 화선을 진압하면 되는 건데 전체 화선의 길이가 약 60여 킬로나 되는 굉장히 방대한 화선이고 그중에 여기에 보시면 노란 선으로 된 화선은 진압이 완전히 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진압된 화선의 퍼센트는 약 40% 정도 진도가 나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요 원자로나 이런 주요 시설 외에 인구 밀집 지역인 울진읍 지역의 방어에도 성공해서 이 지역 5구역, 7구역, 6구역의 모든 산불을 진압을 했고 또 울진읍의 요 외곽구역인 고성리 지역의 산불도 완전히 제압해서 안전한 상황을 만들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제부터 지금까지 인명피해도 없고 특히 재산 피해도 보고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재산 피해는 주택 260채 등 391개 동이 어제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한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다행히 바람이 서풍이 불어서 약 9m/s로 서풍이 불고 있어서 주요 화두인 서쪽 지역에 특히 소광리 금강송 지역과 밀집한 이 화두 지역 9구역과 3구역, 2구역, 9구역, 3구역 지역에 우리 헬기 51대 중에 상당량을 투입을 하고 또 진화 인력 중에 정예 인력을
뒤쪽에 투입해서 이 불머리를 잡으려고 했으나 오전까지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2시부터 바람 방향이 당초 예상은 바람 방향이 바뀌는 게 오후 6시부터 바뀌는 걸로 돼 있었는데 오후 2시부터 북동풍으로 바람이 바뀌어서 짙은 연무가 이쪽으로 덮여서 이 불머리를 진입하지 못한 굉장히 어려움이 발생을 했고 오후부터 공중 진화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서쪽 지역의 화두 진압은 좀 안 되고 있는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작업하던 헬기가 이 동쪽 지역의 이 끝부분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특히 그 외에 1구역과 4구역의 이 지역의 작업은 진도가 약 30% 각각 30%씩 진도가 나간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이 소강리 숲 쪽으로 이 화선이 점점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 소강리 군락지와 이 화선과의 거리가 약 500m, 0.5km 정도로 굉장히 가까워졌다는 말씀이고요. 우리는 이 소강리 지역과 이 36번 국도를 방어선으로 치고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36번 도로는 여기에 대흥리 마을이 있고 또 요 밑에 많은 국보급 보물이 있는 불영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동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산불이 남하할 걸로 예상이 돼서 이 대흥리와 불영사의 대피도 저녁 때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이 북동풍의 풍속이 0.9m로 매우 느립니다. 다행히. 그래서 이 속도, 진행 속도는 매우 느려서 저희가 주시를 하고 있고요. 이 바람 방향이 굉장히 작업하는 데 중요한데 이 바람 방향이 밤 9시를 기준으로 다시 서풍으로 바뀌는 걸로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행은 밤 9시 이후에는 좀 잦아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주안점은 소강리 금강송 숲을 지키기 위해서 인력 배치를 하고 지상 진화대가 모니터링 하면서 지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야간 진화도 역시 이 지역 불머리를 감시하면서 이 진행 상황을 최대한 방어하는 것으로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다행히 내일 아침부터 하루 종일 바람의 속도가 이렇게 낮은 속도를 유지하면서 다만 풍향이 서풍 또는 북서풍으로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 불머리의 진압은 내일 가능할 걸로 지금 예상합니다. 오늘 집중 작업을 하려고 했던 것이 좀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대한 이 지역의 인명피해나 특히 헬기 조종사나 진화대원들의 안전 문제도 감안하면서 진화 작업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병환 산림청장의 현장 브리핑을 직접 들어보셨는데요. 자, 바람의 방향이 원래 서풍에서 북동풍으로 바뀌었다고 하면서 이제 진화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행인 것은 그 북동풍의 바람의 초속이 그렇게 빠르지가 않다, 느리다는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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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진화에 좀 도움이 될까요? 네, 아무래도 바람의 세기가 약하면 네. 산불이 그 바람을 타고 확산되는 속도가 좀 둔화되기 때문에
진화에는 좀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또 밤 9시쯤에는 이 북동풍이 다시 서풍으로 바뀐다고 했거든요. 네. 바람이 계속 바뀌는군요. 네, 그 지역이 지금 굉장히 그 바람의 방향이 수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어서 네. 대응이 굉장히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산불이 점점 남하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그러면 남쪽 아까 뭐 절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쪽의 어떤 진화에 대비를 좀 철저히 해야 되겠군요. 네, 그쪽 중심으로 아마 대비를 하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제 북서풍이 불기 때문에 남하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1시를 기점으로 해서 또 서풍이 불면 여기 남하하던 것이 다시 또 방향을 틀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화산의 길이가 무려 60km, 엄청나게 길군요. 엄청난, 예. 네네. 네, 굉장히 긴 거리입니다. 그래서 화산이 길기 때문에 진화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36번 국도를 방어선으로 해서 지금 진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는데 36번 국도를 방어선으로 하게 되면은 진화가 좀 용이하게 이루어질까요? 네, 그 원래 도로는 산불 연료가 없기 때문에 산림 연료가 없기 때문에 네. 불이 잘 안 붙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남쪽 지역에 보물이라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네. 위쪽으로 방어선을 구축을 해서 산불이 더 내려오지 않도록 그렇게 총력전을 피하는 것 같습니다. 다행인 것은 인구가 밀집된 울진읍 방어에 성공을 했다는 것이죠. 네,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안심되는 네. 부분입니다. 네, 하지만 계속 또 이 진화에 또 박차를 가해야 될 텐데요. 네, 네, 이서구 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북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 작업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일단 오늘 안에 큰 불을 잡기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인데 산불의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까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울진 산불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정혜미 기자, 현재 산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후부터 바람 방향이 바뀌면서 현재 산불이 남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다시 내륙 쪽으로 산불이 확산하고 있는 건데요. 게다가 산불이 난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 진화 작업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현재 진화헬기 51대와 진화인력 5천여 명이 공세적인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우선 울진 중심지인 울진읍 고성리와 금강송면 소강리 지역에서 집중 진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불이 소강리 금강송 군락지 500m 근처까지 번져 있고 울진읍 시가지 방향으로도 번질 수 있는 만큼 불길을 막는 작업이 시급한데요. 2주 넘게 건조특보가 내려진 데다 국지적인 돌풍도 불고 있어 오늘 안에 큰 불을 모두 잡는 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산불로 오늘 오전까지 주택과 창고 등 건물 390여 채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이 산불 영향구역도 12,000헥타르 이상으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금 피해 주민들의 대피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280여 명의 주민들이 산불로 집을 떠나 대피한 상황입니다. 국민체육센터를 비롯해서 10개 대피시설에 흩어져 있는데요. 오늘 아침까지는 울진과 삼척 주민 600여 명이 대피시설에 머무르고 있었지만 일부 주민들은 살던 집이나 친척집으로 돌아간 겁니다. 현재 가장 많은 주민들이 대피해 있는 곳이 울진 국민체육센터인데요. 이 경상북도와 울진군은 체육관 안에 주민들의 개별 공간을 만들기 위해 텐트를 설치 중입니다. 구호 물품과 생필품 지원도 계속 이뤄지고 있고요. 또 이재민들을 위한 의료 지원과 심리 상담도 진행 중입니다. 집이 전소돼 돌아갈 곳이 없는 주민들을 위한 임시 조립주택 마련 등 주거 지원과 함께 생활 안정을 위한 조치도 논의 중입니다. 지금까지 울진 산불 합동 상황실에서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강원도 강릉시와 동해시의 산불 진화 작업이 이틀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안으로 불을 끄겠다고 밝혔는데 여전히 강한 바람이 변수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하초희 기자, 지금 산불 상황은 어떤가요? 네, 이곳 강릉 동해 산불은 여전히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산이 동해 백봉령인데요. 영희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보이고 진화 헬기가 분주하게 오가고 있습니다. 지금 동해에서는 이 백봉령과 초록봉에서 불길이 확산하고 있어 비상입니다. 특히 백봉령의 경우 풍향에 따라 인접마을로 불길이 번질 수 있어 우려가 더 큽니다. 이에 따라 현재 산불 현장에는 진화 헬기 28대가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피했던 주민들 가운데 강릉 주민들은 대부분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동해시 주민 260여 명은 아직 마을 인근 체육관 등 6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로
강릉시와 동해시에선 주택 등 건물 90여 채와 산림 1,850헥타르가 불에 탄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일부에선 산불이 잦아들면서 동해 고속도로 5개에서 동해 나들목 구간의 차량 통제가 해제돼 양방향 통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시로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산림당국은 강릉 옥계와 동해시 방면에 진화 장비와 인력을 집중 투입하고 있다며 오늘 안에 반드시 불길을 잡겠다고 밝혔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잠시 뒤 저녁 6시 30분에서 7시쯤이면 일몰과 함께 진화 헬기도 철수하게 됩니다. 현재 진화율은 20%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강릉경찰서는 강릉 옥계 산불을 낸 혐의로 검거한 60대 주민을 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지금까지 동해시 망상동에서 KBS 뉴스 하추입니다. 부산시 아홉산에서도 산불이 계속 재발하고 있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발생했던 명월산불은 진화됐습니다. 부산을 연결합니다. 최재훈 기자. 네, 부산입니다. 아홉산 산불은 오늘 중으로 완료되기가 힘든 건가요? 네, 산림당국 발표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부산시 금정구 아홉산에서는 어제 새벽 1시 40분쯤 산불이 다시 발생해 산림과 소방당국이 이틀째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산불 진화에는 현재 헬기 넉 대와 소방 등 인력 65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지난 1일 오후 처음 시작된 아홉산 산불은 진화 작업 뒤에도 잔불이 살아나며 지난 4일과 어제 다시 발화했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산불로 현재까지 15헥타르의 산림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부산시 관계자는 물을 뿌려도 남아있던 불씨가 바람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며 불이 난 곳에 그 산세가 험해 진화 인력을 투입해 잔불을 정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산림당국은 잔불 정리 작업을 계속하는 동시에 불길이 인접한 산으로 확산하지 않게 방화선을 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낮 12시 50분쯤에는 부산시 강서구 명월산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1헥타르의 산림이 불에 탔습니다. 산림청은 헬기 2대와 산불 진화대원 70여 명을 투입해 오후 4시쯤 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산림당국은 부산 일대는 건조특보가 20일 가까이 계속되고 있어 산불 재발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이번에는 전국의 현재 산불 상황과 앞으로 산불이 어떻게 진행될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KBS 재난미디어센터를 연결합니다. 이호준 기자, 현재 전국의 산불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KBS 재난 현황판을 이용해서 전국적인 산불 현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전국에서 모두 8곳에서 산불이 나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 산불을 제외하면 주로 강원도와 영남 지역에 주로 산불이 있는데요. 현재 이곳은 건조특보가 발효가 됐습니다. 특히 산불이 심각한 곳은 2곳인데요. 경북 울진 삼척 그리고 강원도 강릉 동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 CCTV 화면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이 계속되면서 CCTV 현장 화면이 전체적으로 고르지 못한 점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동해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동해시 백봉령 산불 감시 CCTV입니다. 강릉시 옥계면에서 난 산불이 인근 동해시까지 번졌는데요. 산불로 인한 연기가 상공으로 올라가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산불 진화 헬기가 이곳을 오가면서 현재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북 울진, 강원도 삼척 산불 관련 소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삼척시 월천해변 해양감시 CCTV입니다. 화면에 현재 잘 보이지는 않지만 안개처럼 회색 연기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산불 연기입니다. 산불 연기가 해안가에 있는 삼척시 해안마을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산불 현장의 진화 상황은 어떤가요? 네, 산림청이 제공한 산불 상황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빨간 선이 현재 불이 나고 있고 진화 중인 곳이고요. 그다음에 노란색 지역이 진화가 어느 정도 완료된 지역입니다. 어제 새벽 1시쯤 강릉 옥계면에서 시작된 산불이 당시 서풍을 타고 동해시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산불이 워낙 거세게 확산되다 보니까 동해고속도로를 넘어서 비화연사, 즉 불이 옮겨 붙어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민가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진화가 어느 정도 됐지만 주불이 잡히진 않았습니다. 강풍특보는 현재 해제가 됐습니다만 초속 15m가 넘는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여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경북 울진, 강원도 삼척 피해 상황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피해 지역인데요. 울진에서 시작된 불이 삼척까지 번진 모습입니다. 추정 산림 피해 면적은 울진은 11,000헥타르, 삼척은 650여 헥타르입니다. 이 두 지역의 피해 면적은 서울시 면적의 5분의 1, 20% 수준입니다. 경북 울진에는 한 원자력 발전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강원도 삼척에는 국내 최대 LNG 생산기지가 있습니다. 사흘 전 불이 시작됐을 때는 불이 원전 근처, 그다음에 LNG 생산기지 주변까지 번졌지만 진화력을 총동원해서 현재는 원전과 LNG 기지 근처에는 진화가 된 상황입니다. 방금 전에 산림청장이 브리핑을 했었는데요. 산림청장 설명에 따르면 고성리 지역, 울진 읍이 있는 고성리 지역에는 진압이 완료가 됐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국내 최대 금강송 군락지가 있는 소강리입니다. 바람도 서풍에서 북동풍으로 바뀌면서 소강리 쪽으로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이곳에 있는 금강송은 문화재 복원 등에 쓰입니다. 보존 가치도 높지만 무엇보다 소나무는 불에 잘 타는 침이 없습니다. 불이 나면 소나무 속 송지는 일종의 기름 역할을 해서 불이 나면 진화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소방당국과 산림당국은 금강송 군락지까지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진화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제보 영상을 통해서 현재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박민경 기자, 현재 산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보내주신 제보 영상을 보면 산불 피해 지역의 상황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 강원도 영월군의 김삿간면 외룡리에서 찍힌 한 야산의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거센 바람을 타고 불길이 흔들리고 휘뿌연 연기도 흩날리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도로까지 불길이 내려왔군요. 예, 맞습니다. 이 도로를 저지선으로 삼고 불을 끄고 있다고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소방 진화 헬기와 소방 대원들이 투입돼 큰 불은 잡았지만 보시는 것처럼 바람을 타고 불씨가 날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근처에 계신 주민분들은 안전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앞선 영상과 굉장히 가까운 지역입니다. 오늘 오후 4시쯤 촬영된 영상입니다. 강원 영월군 김삿간면 외룡 1, 2에서 보내주셨습니다. 이곳 역시 사흘째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거센 바람을 타고 계속 불씨가 되살아나면서 민가 쪽까지 불씨가 내려오는 모습을 이제 보내주셨는데요.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에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오후 1시 반 상황입니다. 마을에서 바라본 악구산의 상황인데요. 회색 연기가 끊임없이 피어오르면서 하늘까지 뒤덮은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동네는 지금 산불로 인한 재가 눈 오듯이 계속 흩날리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연기가 아주 어마어마하군요. 예, 맞습니다. 다음 화면도 마찬가지로 연기가 어마어마한데요. 오늘 오후 1시 10분쯤 부산에서 보내주셨습니다. 지사과학산업단지 근처에서 촬영된 영상으로 도로와 건물 뒤쪽에 보이는 저 산에 헬기가 오가는 모습 보이실 텐데요. 희뿌연 연기가 산을 뒤엎고 하늘까지 치솟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서방 헬기가 지금 진화를 하고 있군요. 예, 맞습니다. 부산 같은 지역 한 곳 더 확인하겠습니다. 앞서 보신 영상보다 10분 정도 앞에 촬영된 영상이고 다른 방향에서 촬영됐습니다. 고층 건물에서도 화재 현장이 또렷이 보입니다. 회색빛 연기가 하늘로 끊임없이 치솟고 있는데 다행히 조금 전 이곳은 불길이 모두 잡혔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오늘 오후 4시 10분쯤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부산시 금정구 구서IC에서 기장군 정관읍 방향으로 가는 도로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도로에서 보이는 산 곳곳에서 희뿌연 연기가 치솟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경북 울진뿐만 아니라 이 부산에서도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하고 있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여러 지역에서 지금 불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네. 시청자들이 이렇게 보내주신 영상은 저희가 실시간으로 위험 상황을 다른 분들께 알려드리는 소중한 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충분히 안전을 확보하신 상태로 촬영을 하셔야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KBS 영상 또는 KBS 제보를 검색하셔서 카카오톡에서 영상을 보내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KBS 뉴스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우상단 오른쪽 위쪽에 제보 버튼을 누르시면 카카오톡과 마찬가지로 영상을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보 전화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제보 전화 02781-4444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제보 요원이 제보 접수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박민경 기자 잘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북 울진과 강원도 삼척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해 이재민들을 위로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들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불로 집을 떠난 주민들이 모여있는 경북 울진 국민체육센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전해철 행안부 장관 등과 함께 이재민 대피소를 찾았습니다. 빠른 현장 수습과 복구를 위해 왔다며 이재민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래도 한 분도 인명 피해가 없어서 큰 다행이고요. 또 그 가운데 또 이제 집 들으신 분도 많고 그렇습니까? 문 대통령은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바로 도울 수 있는 제일 빠른 방법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선포를 해가지고 국가가 직접 이렇게 나서서 복구를 돕는 건데 정부가 뭐 총력을 다할 거고요.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해당 지역의 피해 복구비 일부는 국비로 지원됩니다. 피해 주민들은 건강보험료와 전기, 도시가스 요금 등을 감면받게 됩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울진군 화재 현장을 찾아 피해 지역 수습과 주민 지원 계획을 듣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또 화재 피해가 우려됐던 한국가스공사 삼척 생산기지 본부를 찾아 소방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가 어제 부실했던 정황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보완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여야 모두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사전투표 관련 논란과 관련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박민철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대선 사전투표 둘째 날인 어제 오후 5시부터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대기 시간이 너무 긴 데다 확진자를 위한 투표함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등 혼선이 빚어졌고 현장에서는 유권자들의 불만이 속출했습니다. 사전투표율이 36.93%로 집계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부실한 투표 관리로 빛이 발한 겁니다.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하루 만에 입장문을 내고 사전투표 관리가 미흡했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선관위는 다만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해 부정의 소지는 있을 수 없다면서 오는 9일 본투표일에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초박빙 상황에서 한 표 한 표가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정치권도 한 목소리로 투표 관리 부실을 질타했고 책임자 문책과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선관위 차원에서 대국민 사고가 좀 불충분합니다.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책임을 질 인사에 즉각적인 거취 표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선관위는 국회행정안전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내일 오전 선관위 긴급위원회를 소집해 코로나 확진자 본투표 대책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이상으로 KBS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